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극한, 연속, 미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가 4개의 꼴이 있어요. 그래서 4개의 꼴에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두고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선택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극한 문제든 연속 문제든 사실 거의 똑같고요. 얘가 무슨 꼴인지를 판단한다. 1번.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꼴마다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꼴마다 얘는 이렇게 푼다, 쟤는 이렇게 푼다 하시면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이제 첫 번째 꼴이에요. 0분의 0꼴, 응꼴. 얘가 응꼴. 그렇죠? 0분의 0꼴.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커지는 숫자를 뭐라 부르죠? 무한대라고 불렀죠. 그럼 반대로 계속 작아지는 애는 뭐라 부를까요? 무한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무한소 분의 무한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은 분모의 0이 될 수 없잖아요. 분모가 0으로 가는 거예요. 분자가 0으로 가는 거예요. 0에 가까워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모두가 0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무한소, 는 0이 된 건 아닙니다. 아까 극한 때 했잖아요. 같아진 게 아니라고요. 걔를 향해 가는 거라고요. 0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분모와 분자가 모두 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0분의 0꼴, 응꼴, 편하게 말해서. 그래서 무한소분의 무한소입니다.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여기 이 친구가 뭐라고요? 무한소. 무한소. 이해했습니까? 자, 그 아래 박스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분모와 분자가 모두 다항식인 경우에 얘는 뭘 한다? 인수분해를 하고 약분을 합니다. 분모와 분자가 모두 무리식인 경우 유리화를 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루트가 나오면 유리화를 합니다. 근데요, 분모의 유리화가 아닙니다. 유리화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멀쩡한 루트도 유리화를 해서 분모가 없었는데 만들어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화를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루트가 나오면 유리화라고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이 미적분 원에 대해서만큼은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루트가 나오면 유리화라고 외워주세요. 이거는 다른 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0분의 0꼴에서는 푸는 방법, 그러니까 접근 방법에 대한 거를 좀 필기를 할게요. 접근 방법. 자, 근데 여기에서는요, 이게 참 신기해요. 여기에서 이 내가 접근 방법을 설명을 할 텐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정식으로 정해져 있는 명칭이 없습니다. 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영인자라는 개념을 소개를 할 건데요. 근데 다른 강사님 또는 다른 학원 또는 인터넷 강사 또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정식적인 수학적 용어가 없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저도 제 선배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선배는 영인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영인소라는 거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영인식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식 수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반은 제 학생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접근 방법을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영인자소거라고 외우게 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영인자라는 거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얘는 0이 되게 하는 식이라고 써주세요.
0이 되게 하는 식. 아직은 무슨 식인지 모르실 겁니다. 일단 필기만 해놔주세요. 됐을까요? 자, 아래에 예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얘는 x가 1로 간대요. 대입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분모는 1 빼기 1, 0으로 가죠. 분자는 어때요? 1 빼기 1, 0으로 갑니다. 그럼 얘는 0분의 0꼴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0으로 간 거예요? x-1 때문이에요. x-1이 있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된 거고요. x-1이 있었기 때문에 분자도 0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의 0인자는 누굴까요? x-1입니다. x-1이 있기 때문에 0이 된 거죠. 0이 된 원인입니다. x-1.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그 x-1, 0인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어. 그러면 x-1과 x-를 속어. 그럼 누가 남아요? x 플러스 1이 남죠? 그래서 x 플러스 1만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한 거야? x에다 1을 넣은 거죠. 그래서 답이 2가 나왔다.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자, 지금 그 아래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보게 되면은 루트가 나왔죠. 루트가 나오면 일단 뭐 해? 요리화. 이해됐어요? 일단 무조건 요리화. 그쵸? 루트 나왔으니까 요리화 하려면 누가 필요해?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걔를 위아래다가 이렇게 곱해준 거야.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은 분자는 계산을 하게 되면 x-1이 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도 누가 있기 때문에 x-1이 있기 때문에 0분의 0꼴이 된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줘? 소거를 해줘. 그래서 남아있는 거에다가 1 대입하면은 결과가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0인자 소거예요. x가 1로 갔기 때문에 0인자가 x-1이었던 겁니다. 그럼 x가 3으로 가면요? 0인자는 누구예요? x-3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리미트 x가 k로 가면은 그러면은 0인자는 누가 되는 거야? x-k가 되는 거야. 쟤 때문일 걸 거야. x-k라는 애가 있었기 때문에 분모 분자 0 됐을 거란 거지. 그럼 분모 분자에서 누구를 소거해야 돼? x-k를 찾아가지고 소거해 준 다음에 남아있는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뜻이에요. 얘가. 그래서 0분의 0. 됐어요?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무슨 꼴?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가 이제 2번 형태가 되는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까는 영인소분의 영인소. 영인소란다 미쳤어. 무한소분의 무한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쵸?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참 문제예요. 이게 사실 그 방금 1번은요 우리가 생각보다 잘 풀어요. 왜냐면 우리가 인수분해 연습을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도 잘하기 때문에 0인자 잘 찾아가지고 잘 소거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틀리는 학생이 별로 없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잘못 외우는 친구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자, 얘는 접근 방법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접근 방법. 얘는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분모, 분자, 차수 비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차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분모의 차수가 있고 분자의 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분모가 더 큰 경우, 그리고 똑같이 분모, 분자, 차수가 같은 경우, 그리고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 이렇게 해서 나뉘어요. 자, 그럼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눈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눈사람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눈사람이에요. 눈사람의 몸통, 눈사람의 머리입니다. 이해했어요? 여기가 이제 눈사람의 머리, 여기가 눈사람의 몸통이에요. 이해했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x 플러스 4라는 애는요,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무한대로 커지죠. 그쵸? 근데 어떻게 커질까요? 1, 2, 3, 4 조금씩 커질 거예요. 근데 얘는요, 몸통은 어때요? x 세제곱이에요.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훨씬 빨리 커지죠. 얘가 눈사람인데요, 머리랑 몸통이랑 둘 다 커지긴 커질 거예요. 근데 얘가 조금 커지는 동안 얘는 왕창 커질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얘는 소두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머리 자체도 사실은 큰 거겠지만 몸통에 비해서 너무 작은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멀리서 놓고 보게 되면 몸통만 보이는 거죠. 머리가 사실상 사라져 버린 거예요. 머리가 사라진 거죠. 그럼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얘가 무슨 말인지 나요? 이해 안 되는군요. 이렇게 볼까요?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을 주변으로 돌고 있는 지구도 보이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줌을 쭉 해가지고 우리은하로 봤어요. 우리은하에서 태양은 살짝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구는 없어져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왕창 커지고 분모는 조금 커지다 보니까 지구 자체도 사실 큰 거지만 멀리서 보니까 없어진 거야.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는 증가하는 속도 비교라고 해요. 증가하는 속도 비교. 그래서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분자에 비해서 너무 빠른 거야. 그러니까 분모에 비해서는 분자가 너무 작은 거지. 그래서 얘는 점점 뭐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누가 나오느냐? 0이 돼버려요. 얘가.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자, 이제 또 다른 지금 그건 조금 이따 하자. 증명 방식을 아래에서 또 보여주고. 자, 그러면 분모와 분자가 같은 경우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가 x세제곱, 여기는 2x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세제곱과 x세제곱이니까 커지는 속도는 같네요. 그쵸?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x라는 애들은 계속 엄청 커져요. 덩치가 왕창 커진단 말이죠. 근데 이 뒤에 있는 플러스 4 의미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얘가 없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여기 이 플러스 2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얘들 너무 커졌거든요. 무한대 세제곱이에요, 세상에. 그쵸? 하지만 x세제곱과 x세제곱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나눠주면 뭐가 나옵니까? 2분의 1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만 보면 되느냐? 최고차항 계수만 보면 됩니다. 아까 뒤에 있던 플러스 4, 플러스 2 이런 것들은 무시해버리고 최고차항의 개수인 2하고 1만 집중해서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져보면 됩니다.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라면.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분자가 훨씬 크대요. 얘는 x세제곱 플러스 4고 얘는 x 플러스 2입니다. 몸통은 작아요. 근데 머리는 뒤에 딱 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발산. 왜 근데 얘가 무한대가 아니냐? 무한대가 아니라 발산이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내가 마이너스를 쓰는 순간 의무무한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 차수 비교를 해서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0이 되는지 개수를 비교하면 되는지 발산이 되는지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시험 문제에서가 이 중간거가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80%는 중간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잘못 외우기 시작을 하는 거지.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은 개수 비교야. 그게 아닌데 말이지.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면은 차수 비교거든. 근데 어차피 대부분이 최고차항 개수 비교였기 때문에 마치 무조건 무한대분의 무한대면은 얘가 개수를 비교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 왜? 그걸 역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 시험 출제자가 내신에서. 이해했습니까? 자, 일단은 이건 그냥 좀 보기만 해주세요. 내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의 차수가 더 커. 그러면은 얘가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그리고 분의 여기가 x 플러스 4 라고 해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말이죠, 내가 위아래에다가 위에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나누기 x를 했어요.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x분의 4 분모는 2x 플러스 3 플러스 x분의 2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 리미트가 x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거를 각각각에다가 적용을 해도 되겠죠. 요렇게. 이해했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분리 가능하잖아요. 리미트에서는 나누기든 더하기든 곱하기든 다 됐잖아요. 분모가 0만 아니라면은. 자, 그래서 1은 x 무한대로 보냈어요. 그냥 1이죠. 그쵸? 근데 x분의 4는 어떻게 해요? 무한대분의 4. 그게 뭐죠? 무한대분의 4가 뭐예요? 무한대분의 4. 피자가 4판이 있어요. 그거를 10명이서 나눠 먹어. 20명이서 나눠 먹어. 30명이서 나눠 먹어. 무한대가 나눠 먹어. 그러면 한 명당 몇 개 먹어? 안 먹는 거지, 그치? 그래서 0이 돼버려요. 얘가 0이에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얘 x분의 2도 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얘는 계산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한대 더하기 3분의 1 무한대분의 1.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0.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게 되면은 이 원리로 인해서 0이 되는 겁니다. 이건 증명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증가하는 속도 비교를 하게 되면은 판단이 빠르겠죠. 바로 이게 결과로 이어지니까. 딱 보자마자 2x제곱 x 증가하는 속도 비교 2x제곱이 훨씬 빠르네,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지네, 0 하면 끝나잖아요. 그게 간단해서 그 설명을 먼저 한 겁니다. 얘가. 자, 그러면은 여기 예시에서 보면은 2x제곱 x제곱 지금 차수가 똑같죠? 얘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눌 거예요. x제곱으로 나누니까 1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는 2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됐을 거야. 근데 x를 무한대로 보냈잖아.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2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000 되니까 어떻게 돼? 2분의 1. 근데 2분의 1이 결국에 뭐였는데? 최고차항 계수 2, 1 2분의 1. 이해했습니까? 최고차항이 아니면 무시. 있으나 없으나 의미 없어.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 2분의 1. 그래서 답이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 비교 언제? 분모 분자의 차수와 같을 때. 이해됐나요? 자, 그럼 반대로 분자의 차수가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아주 간단해요. 뒤집어. 역수로 봐봐. 얘가 x 플러스 4분의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야. 뒤집어봐. 그럼 뭐가 되겠어? 1분의 무한대. 무한대. 얘가. 그러니까 발산.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 하지만 걔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다 이해되나요? 넘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누가 나와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너무 좋아요. 얘는 말이죠.
최고차항으로 묶거나 아니면 유리화를 하면 돼요. 근데 유리화는 이거 외울 필요 없죠. 아까 말했죠. 루트 나오면 무조건 유리화라고요. 어떤 꼴이든 상관없어요. 루트 나오면 유리화예요. 그럼 문제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래 거는 외울 필요가 없고 최고차항으로 묶으면 된다.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2번. 얘가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그쵸? 그럼 위아래 유리화 했어요. 합차 공식 이용해가지고. 그럼 계산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 넣게 되면은 무한대분의 1, 0 이렇게 돼요. 얘가. 그래서 얘는 유리화 하거나 근데 이거는 근데 솔직히 뭐 해볼 필요 있나? 예, 솔직히 x제곱이면 무한대. 그렇죠? 마이너스 3x도 무한대로 가지만 누가 더 빨라요? x제곱이 x보다 빠르잖아요. 증가하는 속도가. 얘는 늘어나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x 감소하고 있지만은 x제곱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커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는 무한대가 되겠죠. 증가하는 속도로 보게 되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이 3번 꼴은 정리도 하지 않을 거예요. 얘가 너무 쉬워서 출제확률이 0에 수렴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0에 수렴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응? 자, 4번. 무한대 곱하기 0. 얘도 마찬가지예요. 유리식 곱하기 유리식 하면 상관없어요. 통분 유리화. 통분 유리화 하면은 뭘로 변하냐? 1번, 2번 둘 중에 하나로 변합니다. 1번이 뭐였어요? 0분의 0. 2번이 뭐였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얘는 조치를 취하면은 바뀌어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3번도 마찬가지.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개예요, 사실.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꼴 뭐 해야 돼요? 원인 제공이 아니라 영인자를 제거한다. 그렇죠? 그것만 외우면 돼요. 영인자 제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차수 비교. 그렇죠? 개수가 아니라 차수 비교. 분모 분자의 차수 비교. 끝났어요. 우리 외우는 거.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돼. 그러면은 이 3번, 4번은 왜 해야 될까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때문이에요. 이게 수능에서의 킬러. 그래서 그건 좀 아래다 정리를 하고 할게요. 극한의 수렴 조건. 네 가지 형태. 그게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극한이 수렴하는 네 가지 형태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요, x에다가 무한대를 했는데 fx가 0이 됐어요. 그러면은 gx분의 fx가 수렴하려면은 그러면 gx는 어때야 돼요? 0이어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갔어요. 수렴을 했대요. 그럼 분모가 0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0분의 0꼴 수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gx가 0이 아니면요, 0이 아닌 거분의 0.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밖에 안 나와? 0밖에 안 나와. 얘가. 그러니까 수렴이 되긴 하는데 0이 아닌 다른 걸로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1 아니 또 2 수렴했어. 얘가 리미트 x 무한대 했는데 2로 수렴을 한 거야. 그러면 gx는 0이 될 수밖에 없어. 0분의 0꼴이어야지 2라는 걸로 수렴을 할 수 있거든. 네 가지 형태. 0분의 0, 무한대분의 2, 무한대 재워서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여야지 결과적으로 수렴을 할 수 있다.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형태를 띄고 있어야지 수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렴을 하기 위한 네 가지 형태다 라고 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나중에 합시다. 아마 이게 여러분 과제에선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뭐 입문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나중 우리가 이 미적분 원 심화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 조금 나오겠죠. 그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저것만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하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조금 어려운 걸 할 거예요. 미안해. 여태까지 어려웠는데 조금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풀지 말고 냅두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은 내가 다음 시간에 이게 좀 충분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이제 풀이 설명하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가 그냥 설명한 것만 들어보시고 과제 한번 해보시는데 잘 안 되겠으면은 영상 다시 보셔도 되고 그래서 좀 반복해서 보셔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어려워요 이게. 자, 보시게 되면은 얘는 4 수렴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얘는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0분의 0꼴일 거예요. 왜? 분모가 지금 0으로 갔거든요. 그쵸? x 1로 갔을 때 얘 0 놓죠. 그럼 얘 0 됐죠. 그럼 분자는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F0은 0일 거예요. F0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x가 1로 간대요. 그러면 F 분자는 F0이 되죠. 0분의 F0이 4가 됐잖아요. 그쵸? 대입을 하게 되면은 0분의 F0이 수렴을 했어요. 0분의 F0이 수렴을 했기 때문에 얘는 0분의 0꼴이어야 돼요. 그래서 F0은 0일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될까요? 괜찮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함수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치환을 해볼 겁니다. x-1이라는 거를 내가 t라는 걸로 해서 치환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가 1로 갔을 때 t는 뭘로 갈까요? x가 1로 갔을 때 t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0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리고 x는 t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조금 헷갈려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fx-1이라는 거는 치환을 하게 되면은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왜? x가 1로 갔을 때 t는 0으로 가니까. 무슨 말인지 돼요? x가 1로 갑니다. t가 0으로 갑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x-1을 t로 치환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얘는 뭐분의 뭐? t분의 ft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뭐라는 겁니까? 4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살아있나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치환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왔는데 저 t를 x로 바꾸세요. 그럼 뭐로 쓸 수 있죠?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fx는 4. 괜찮습니다. 그냥 문자가 바뀐 것 뿐이에요. 우리 시그마 할 때 생각해봐요. 시그마 할 때 문자는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거였잖아요. 그쵸? 시그마 아래에 써져 있는 그 미지수에 따라서 뭐에다가 뭐를 넣느냐의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아래에다 t를 써놓든 x를 써놓든 k를 써놓든 의미가 변질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t 대신에 x를 전체 다 바꿔줘도 괜찮아요. 같은 의미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드디어 문제를 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이게 드디어 도구가 생겼습니다. 이제 싸울 수 있는 도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서 우리가 푸는 문제는 사실 얘였잖아요.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할 겁니다. 괜찮아요? 자, 간단해요. 이 위아래를요, 분모와 분자를 x로 나눠줄 거예요. 분자를 x로 나눠주고 분모를 x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결과적으로 뭐가 될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됐을 때 1 플러스 x분의 fx 분의 x 마이너스 x분의 5fx 이렇게 해서 바뀌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 안 되는 사람? 괜찮습니까? 이거 마지막에 구하려던 식에다가 분모 분자를 똑같이 x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이 빨간색 식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방금 우리가 뭘 구해놨죠? x분의 fx가 4예요. fx 따로, x 따로 놓으면은 우리 몰라요. 근데 x분의 fx 했을 때 그 세트는 4래요. 그럼 보세요. x분의 fx는 4예요. x분의 fx는 4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랑 똑같은 거야? 1 플러스 4분의 0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왜 얘가 0이냐면 x 지금 0으로 가고 있잖아요. x가 0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0 넣어야죠. 이해됩니까? 여기에다가. 그래서 0 마이너스 5 곱하기 4. 그래서 20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5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겁니다. 행복하죠? 이 문제에서는 몰라도 돼요. 근데 저거를 찾는 과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나중에 해가지고 선생님 설명도 안 해주셨잖아 할까봐 한 거예요. 그래서 함수값을 찾는 방법 저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렴을 했다라는 이유로 4가지 형태 중에 하나일 테니 얘는 0분의 0꼴이어야 해서 f형은 0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저 함수값 찾는 방법은. 됐습니까? 1번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래도 좀 할만합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넘어도 될까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이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식 보여요? 이 식을 내가 살짝 바꿔줄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더하기 2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gx는 6입니다. 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죠? 3이네요.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바꾸시면 문제가 참 쉽게 풀립니다. 리미트 x가 1 fx를요 뭐 알파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gx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물론 나도 베타가 3인 거 압니다. 자, 그러면 얘는 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2알파는 6 베타는 3.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뭡니까? 너무 쉬운 문제를 배냈죠. 그쵸? 수렴한 거 통째로 해가지고 알파 베타로 취합만 해줬더니 정말 쉬운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마음에 들죠?
그래서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을 텐데, 그치? 있잖아요. 다 적었어요. 자, 이제 3번 문제. 3번 문제가 사실 가장 출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거를 고르라고 하면은 3번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이제 박스가 이렇게 길게 있죠. 그 아래 공간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 적죠. 얘는. 자, 여기 문제 아래다가는 한 줄만 써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해주시고 얘는 발산한 식으로 나누기 라고만 적어주세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발산한 식 누구예요? fx. fx로 나눠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잠깐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마이너스 gx 이게 지금 1이고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가 무한대예요.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플러스 gx 이게 뭐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래다 좀 쓸게요. 그래서 fx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분의 fx 마이너스 gx 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걸까? fx로 나눴어요. 그러면 분모는 뭐예요? 발산했으니까 무한대죠. 그쵸? 그럼 얘는 무한대 분의 분자는 뭐예요? 1이죠. 그럼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무한대 분의 1인데? 얘 0이에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얘가 그러면은 fx로 나누게 되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1 마이너스 fx 분의 gx예요. 근데 그게 지금 뭐라고요? 0이라고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훌륭한 무기를 얻어요. 그러면은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분의 gx 얘는 뭐예요? 얘가 뭘로 가야 돼? 0이 되려면 1 됐습니까? 이제 이 무기를 얻으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친구는 누구였냐면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분의 fx 더하기 gx였단 말이죠. 얘가 궁금한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사실상 뭐랑 똑같은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fx 분의 gx요. fx 분의 gx. 됐습니까? 근데 방금 우리 무기로 구했잖아. fx 분의 gx는 뭐예요? 1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1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2입니다. 근데 얘는 무슨 hx로 만들어놨지? 풀이 과정이? 이해 못했어. 됐습니까?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발산한 식으로 나누자. 그럼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문제가 반드시 풀립니다. 그래서 안 풀리면 내가 머리를 밀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발산식으로 해서 나눠주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얘가 내신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발표를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얘가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 썼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쓰고 할게. 됐어. 내가 이제 전에 그 대성학원 했었잖아요. 재수학원이에요, 재수학원. 그래서 거기 이제 다 이제 뭘까 학생들조차도 성인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재수학원에서는 강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강사들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더 쉽게 풀까 하면서 푸는 방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스킬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스킬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정말 간단해요. 무한대로 보냈는데 수렴을 했어요. 그쵸? 얘가 1이든 4든 8이든 중요하지 않아. 수렴했으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얘가 수렴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fx가 무한대인데 얘가 수렴을 하려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여야 돼. 그래야지 수렴하잖아. 기억하죠? 수렴을 하기 위한 네 가지 형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게 그 친구예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여야지 수렴을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말이에요. fx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요런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무한대가 된 거였던 거야. x제곱이니까. 근데 fx랑 gx랑 뺐는데 걔가 1이 되려면은 그럼 gx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여야 돼요. 그래야지 x제곱이랑 2x가 딱 사라지면서 숫자만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fx든 gx든 얘는 최고차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1이 남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gx라는 거가 gx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라는 거잖아요. gx가. 그럼 fx랑 gx는 x제곱 더하기 2x까지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fx든 gx든 비슷하게 생긴 놈이다라는 거야. 사실상 거의 똑같아. 이게 거의 비슷할 거야. 이거 무한대 끝까지 해가지고 쭉 보내버렸는데도 둘의 차이가 1밖에 안 된다는 거는 거의 부부야.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한 거예요. 끝까지. 그쵸? 거의 같은 놈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느냐? 어차피 비슷할 텐데 같다고 해버려. 이렇게 gx 대신에 fx 넣어. fx분의 2fx 결과 뭐죠? 2. 끝났어. 세상에. 신기하죠? 그쵸? 발산했을 때만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서술형이 이렇게 쓰면 바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줘요. 객관식인지 서술형인지 구분하세요. 서술형이면은 어떻게 한다? 뭘로 나눠요? 발산한 식으로 나누면 돼요. 객관식이면 어떻게 한다? 같다. 그러면은 아래란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기 1-5번 발산했죠? fx 발산했고 수렴했습니다. 그럼 둘이 뭐 한다? 같다. gx 대신에 3fx 넣어요. fx 마이너스 6fx 3fx 더하기 3fx 마이너스 6분의 5 끝! 와, 세상에 대박. 그쵸?
근데 이거를 메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말대로 이게 조건이 좀 붙잖아요. 객관식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 서술형으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잘못 공부해 놓으면은 정말 끝도 없이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산하는 식으로 나누는 걸로 연습을 좀 해주기를 부탁해요. 얘를. 그래서 얘는 발산하는 식이니까 fx로 양쪽을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식 한번 써볼까요? 얘가 fx로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3-fx분의 gx 하면은 얘가 2가 아니라 0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무한대 분의 2거든요. 그래서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기를 구했죠. 무기가 뭐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분의 gx라는 거가 3이라는 거예요. 얘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에서 위아래를 fx로 나누기 fx 나누기 fx 그렇죠? 발산식으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1 마이너스 fx분의 2gx 그리고 분모는 3 플러스 fx분의 gx 그래서 얘는 계산했을 때 3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5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얘는 정식 풀이 방법, 그러니까 서술형으로도 쓸 수 있는 풀이 과정이지만 아까 한 거는 좀 그렇죠? 편법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빨리 풀어야 되는 사항이라면은 gx는 3fx 해가지고 바로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위에 몇 개만 좀 더 해봅시다. 얘는 자 1-1번 x분의 fx잖아요. 그럼 fx는 몰라요. x분의 fx를 아는 거예요. 그럼 위아래를 어떻게 해줘요? x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2 플러스 x분의 fx 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fx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하고 끝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다음에 1-2번도 fx를 구하려고 하시면 안 돼. fx는 못 구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 플러스 2분의 fx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맞춰줘야 돼.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2분의 fx 이렇게 쓰면 똑같잖아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5분의 1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뒤에 식은 2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 뭐 나요? 5 곱하기 4 그렇죠? 그래서 답은 4 됐어요? 자, 근데 계속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함수값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왜 우리가 지금 대입하고 있죠? 왜 대입하고 있죠, 우리가? 무슨 함수기 때문에? 다항함수기 때문에. 다항함수에서는 항상 미분 가능하고, 그렇죠? 연속이고 극한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다항함수에서는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거든. 그래서 대입해도 똑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당당하게 대입할 수 있었던 거지. 그쵸?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1-3은 그거죠. 치환 t 해가지고 x-3을 t로. 이건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얘는 1-4번 어떻게 하면 돼? 발산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5랑 1-4는 되게 흡사하게 생겼죠. 근데 둘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얘는 뭐야? 알파 베타. 이게 알파는 3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2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8.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알파 플러스 2 베타 분의 3 알파 마이너스 4 베타는 오케이? 끝. 알파는 3 나왔으니 베타 나왔을 것이고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알파 베타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문제죠. 바로 이게 문제예요. 미분적분에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플러스 하나 붙어 있으면은 극한 문제가 아니라 우극한 문제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f를 g로 바꾸고 하게 되면은 합성함수 문제로 또 바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x가 2로 가냐 무한대로 가냐 그 조그만 숫자 하나만 바꿨는데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유형 판단을 제대로 하는 거가 가장 핵심입니다. 얘는 오케이. 결국 다 못했군요. 도장도 못 찍었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개념편은 22페이지까지 하시고, 그리고 유형편도 우리 지금 진도 나간 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게 되면은 유형편은 8페이지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 그래서 됐을까요? 네. 2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왜요? 알 수 있어요. 이거 설명 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